여드름 관리에서 제가 키포인트로 뽑는 두 가지 중에 첫 번째는, 두 번째는 입니다. 이 두 가지만 하셔도 대부분의 여드름은 케어가 가능하세요. 여드름 때문에 고민 많으시죠? 관리만 해도 확 좋아질 수 있습니다. 여드름은 왜 날까? 뭘 해도 안 없어질까? 이런 고민들 한 번쯤은 해보셨을 텐데요. 비싼 화장품이나 피부 관리 다 해봤는데 계속해서 올라오는 이러한 여드름, 이러한 분들은 이 영상 꼭 보셔야 합니다. 진짜 원인과 해결법 제가 오늘 다 알려드릴게요. 여드름의 시작은 피지죠. 사춘기뿐만 아니라 성인 여드름도 피지 때문인 경우가 많아요. 특히 유분이 많은 화장품을 쓰거나 세안을 과하게 해서 피부가 오히려 건조해지면 피지가 더 많이 분비하게 되는 거예요. 이러한 것의 해결 방법으로는 세안 시에 피부를 너무 강하게 빡빡 문지르지 않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고 좋습니다. 우리 피부는 매일 각질을 밀어내고 새로운 피부를 만들어주는데요. 근데 이런 현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죽은 각질이 내 피부 표피층에 쌓이게 돼서 모공을 막게 되고, 이러한 모공을 막게 되어서 안쪽에 여드름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특히나 여드름이 잘 나는 피부라면 각질이 탈락하는 기능이 떨어져서 그냥 놔두시게 되면 이러한 모공들이 계속 막히고 안쪽에선 여드름이 생기고, 이러한 여드름 염증이 곪고 흉터가 생기고, 이런 안 좋은 악순환이 계속되게 되는 거죠. 이런 것의 해결 방법으로는 주 1, 2회 아하, 바하 성분의 스크러비로 각질을 제거해 주시면 좋습니다. 사실 여드름의 염증 반응은 우리 몸의 면역 시스템 반응이에요. 피부에 무언가 자극이 가해졌을 때 우리 몸은 그걸 이물질이나 위험 신호로 받아들이고 스스로 방어를 하게 되고, 이것이 염증 반응인 거죠. 대표적인 예를 들자면 모공이 막히게 돼서 피지가 피부 안에 꽉 차게 되면 우리 몸은 그걸 염증 유발 신호로 인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면역세포들이 그쪽으로 몰려서 달려들게 되고, 그 과정에서 염증 반응이 일어나며 붉어지고 부어오르고 통증이 생기고 열감이 생기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해결 방안으로는 병원에서 시술 받으실 수 있는 간단한 염증 주사가 있고, 여드름 약 처방 역시 이러한 염증 완화 반응을 일으켜서 피부의 여드름을 진정시켜 주는데 도움이 됩니다. 요즘 잠은 제대로 주무시나요? 스트레스 받는 일이 많진 않으세요? 혹은 밀가루나 당류, 자극적인 음식을 너무 자주 드시진 않으시나요? 여드름으로 찾아오시는 환자분께 자주 드리는 질문인데요. 이러한 생활 습관도 피부 트러블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밤 늦게 자거나 수면 시간이 일정하지 않다면 피부 재생이 원활하지 않게 되고, 이러한 과정은 결국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티솔의 분비를 증가시켜 피지 분비를 늘리고 염증 반응을 악화시키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당분, 유제품, 포화지방이 많은 음식은 피부 속 염증 반응을 자극하고 여드름을 더 많이 유발하는 환경을 만듭니다. 그래서 여드름 치료할 때는 피부 시술과 화장품도 중요하지만 몸 전체의 밸런스를 가장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잠을 잘 자고 스트레스를 줄이고 식단을 건강하게 바꿔보세요. 필링은 피부 표면의 각질과 피지를 녹여 모공을 깨끗하게 비워주는 관리예요. 라라필은 진정 재생에 효과가 탁월하고, 블랙필은 피지 배출을 원활하게 해줍니다. 두 필링 모두 트러블 진정에 효과적이라고 보시면 좋아요. 민감한 피부시라면 병원에서 관리받으시는 걸 추천드리고, 피부 상태에 따라 주 1회 혹은 2주 간격으로 해보시면 확실하게 여드름 관리에 도움이 됩니다. 제네시스 레이저 토닝 역시 도움이 되어요. 붉은 여드름 자국이 오래가는 분들에게 특히나 적합한 시술이에요. 532 파장인 혈관 레이저와 같이 사용해서 혈관을 타겟팅해서 염증과 붉은기를 잡아줍니다. 지금 막 염증성 여드름이 올라오거나 붉은 여드름 흉터가 오래 가신다면 꼭 한번 해보시면 도움이 되실 거예요. 통증도 거의 없고 회복도 빠르며 피부의 진정과 색소 개선까지 한 번에 어느 정도 해결이 가능하시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여드름으로 손상된 피부는 진정과 재생이 필요합니다. 특히 재생이 너무나 중요한데요. 스킨부스터는 피부에 필요한 영양성분을 진피층에 직접 한 땀 한 땀 주사 시술로 넣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함으로써 피부 장벽이 튼튼해지고, 이러한 튼튼해진 피부 장벽으로 인해 여드름의 염증 반응이나 상황이 줄어들게 되고 흉터 또한 잘 생기지 않게 되는 거죠. 또한 여드름 염증이 회복되는 단계에 시술하시게 되면 피부 톤과 결,
잔주름, 흉터 개선까지 볼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LDM 리프팅은 단순히 피부 리프팅 용도만 있는 게 아니에요. 초당 수천 번의 초음파 진동을 피부에 전달해서 피지성과 진피층을 동시에 자극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렇게 되면 피지 분비는 줄어들게 되고 피지 속 수분은 늘어나게 되면서 염증 반응이 확실히 줄어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드름 피부 중에서도 민감하거나 예민한 분들, 자극적인 레이저나 시술이 부담스러우시는 분들은 이러한 LDM 관리를 추천드리고 있어요. 다운타임도 거의 없고 여드름의 완화와 피부 진정, 피부 탄력까지 한 번에 하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한번 고려해보세요. 가장 기본적이지만 놓치고 있는 게 바로 클렌징이에요. 여드름 피부의 경우 클렌징만 잘해도 대부분 좋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히려 과하게 씻을 경우 더 안 좋아지는 경우도 꽤 흔해요. 아침에는 약산성 클렌저로 가볍게 세안해 주시고 저녁에는 클렌징 오일, 클렌징 크림 등을 사용하여 꼼꼼하게 이중 세안을 하시면 좋은 피부 유지하실 수 있을 거예요. 여드름 피부는 대부분 민감성 피부를 동반하고 계시기 때문에 제품의 선택 또한 중요합니다. 어떤 제품을 써야 하는지 알려드려 볼게요. 첫 번째, 나이아신아마이드. 이 성분은 피지 조절을 해주며 피부의 진정에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 살리실산. 바라고 불리는 성분이죠. 이 성분은 모공 속의 각질의 제거에 도움이 되고요. 세 번째, 아젤라익산. 아젤라익산 성분은 여드름이 생긴 후에 색소가 침착되는 걸 완화시켜줘요. 네 번째, 병풀 추출물과 티트리 성분. 이 두 가지 성분은 항염 효과와 진정 효과가 탁월하기 때문에 피부 반응이 심하게 일어나 있거나 예민하게 되어 있으실 때 사용하시면 더욱 좋습니다. 이 성분의 제품으로 여드름 관리 집에서도 꼭 하셔야 해요. 여드름은 단순히 피부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사실상 생활 습관의 문제인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예를 들어 성인 기준 하루 2리터 이상의 물만 마셔도 몸속에 노폐물이 배출이 돼서 피지 분비가 줄어들고 피부 컨디션이 좋아집니다. 또 하나는 침구류의 위생관리인데요. 베개나 수건에 남은 유분, 먼지, 세균이 피부에 닿게 되면 모공을 막고 여드름 염증을 유발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주 세탁해서 청결을 유지해 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식습관 또한 중요한데요. 당도가 높은 음식이나 밀가루 제품, 유제품 등을 즐겨 드신다면 여드름이 잘 생기실 수 있으세요. 특히나 유제품은 호르몬 분비를 자극해서 피지선 활동을 더 활발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피부에 예민도가 높고 여드름이 많다면 유제품도 주의하시는 게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강조드리고 싶은 건 수면인데요. 밤 10시부터 새벽 2시 사이, 이 시간에 피부가 재생이 가장 좋기 때문에 이 시간에는 꼭 숙면을 취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결국 여드름은 매일 반복하는 생활 습관과 작은 습관들만 교정하셔도 개선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오늘 영상은 전반적인 여드름에 대해서 설명드려 봤는데요. 여드름 관리에서 제가 키포인트를 뽑는 두 가지 중에 첫 번째는 생활 습관을 포함한 병원에서의 관리와 두 번째는 약 처방입니다. 이 두 가지만 하셔도 대부분의 여드름은 케어가 가능하세요. 이 두 가지를 꼭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린 이러한 팁들과 여드름 관리 방법, 정보들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 외에도 궁금한 부분들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